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출발을 했고요. 오늘 시장의 관건은 반발 매수세가 얼마까지 들어올까?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까?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는 4,000선까지는 회복을 해주면서 2%대 상승, 반등세 오늘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60원대가 1,450원까지 다소 일부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 그 IM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경기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환율 이런 부분이 약하면 오히려 국내 수출 경기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최장기간 미국 셧다운 이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에서 중도파적인 흐름들을 나타내서 이게 곧 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환율을 진정시킬 거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그런 부분을 더 높여줄 것이다라는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뭐니 해도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받쳐주지 않나 싶은데 바로 그거. 지난주부터 마켓나우 2부에서 많이 강조해드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얼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얼마나 낮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정부안 지금 최고 세율은 35%였지만 35% 간의 기별이 안 된다. 이거보다 더 낮춰야 된다라는 이소영 의원과 김현정 의원의 그 안 25%까지 낮출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핵심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낮추는 방안 그런 부분을 좀 합의를 했다라는 이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을 좀 들어 올리고 있는 하나의 큰 맥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가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 정의 협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됐으리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밸류업 관련주인데 증권, 금융, 은행, 보험주 이런 부분이 튀는 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25%로 낮아질 가능성 유력하다라는 힘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 한 3% 다시 반등하죠.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11거래일 만에 들어오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 좀 힘든 장이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TSMC에 웨이퍼를 추가적으로 주문이라는 이슈가 떴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최신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AI 칩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AI 거품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I love AI라고 하면서 나는 AI를 매우 중요하고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앞서고 있다라는 언급과 더불어서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승인 한 달 이하 최소 2주 이내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 AI 샘 올트먼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올해 매출이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 전망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거품이 아니라 실적 데이터로서 그 매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입니다. 3년간 우리는 미국 인프라와 일자리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건데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4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AI 성장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우리는 AI 경쟁력, 차별된 경쟁력을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는 갈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AI 거품론이 아니라
실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매출까지 이후에는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일부분 낙수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오늘부터라서 시기적인 이슈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제 관세를 인하하고 관세를 중단하고 유예하는 조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에이펙, 부산 합의를 이행하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죠. 그리고 125%라는 이 초고율 관세 중에 91%는 취소입니다. 그리고 24%는 1년 유예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10%만 부과하게 되는 거로서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는 20% 완화되겠습니다. 대중국 평균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에서 부과한 세율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 더해서 57%에서 결과적으로 47% 낮아졌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중국에서 미국을 제재하는 그런 관세 관련해서 정리해드리면 특정 미국산 농산물 추가 관세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특히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15%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고요.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10% 정도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품 24% 관세 1년 추가 유예하기로 했고요. 결국 10%만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결과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업 3곳, 미국은 굉장히 대두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 대두 수출 자격을 복원시켰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서서 일부 희토류 자원,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유예를 시행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잘 살펴보시고요. 지난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과연 시장이 떨어졌을 때 단기 저점은 얼마일까? 우리는 이럴 때 최선은 무엇일까?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딱 맞는 리포트를 내놨지 뭡니까? 그래서 좀 골라봤습니다. 과거 데이터 대비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놨고요. 앞으로의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선 S&P 500 그리고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한 3% 빠졌는데 테크 관련해서는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일단 S&P 500은 마이너스 3, 코스피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크를 위주로 한 강세장을 예전을 돌아가 보면 1990년대 후반인데 그때 S&P 500이 단기적으로 최소 마이너스 5에서 최대 마이너스 12%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은 마이너스 8%였고 테크는 더 갔어요.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보면은 단기적으로 6% 이상 조정을 받는 국면을 보니까 1998년도에는 5회, 1997년도에 9년도에는 7회 정도로 받았었는데 그때가 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단기 조정 평균 한 마이너스 12% 그런 정도로 낙폭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지금 시장 안에서 코스피의 단기 저점을 3,800포인트로 봤습니다. 우선 S&P 500이나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데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강세장이긴 한데 숨을 고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도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QT라고 해서 양적 긴축이 12월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 유동성을 막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책,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이 일단 있고요.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되면 외국인 자금의 재유입 또한 기대가 돼서 일단 코스피는 현재 강세장인데 숨 고르는 장이고 단기 저점은 3,800포인트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축 우려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셧다운이 40일째 지속이 되면서 최장 기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35일 정도였는데 그걸 좀 넘어서 진행되고 있죠.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이 완화될 가능성,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중도파로 돌아서는 흐름들,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유동성 위축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TGA 잔고가 9,40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지금 최고치로 차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TGA라고 하는 건 미국 정부의 대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 세출 관련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TGA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높은 수준이라는 건 정부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데 2기 취임 이후에 최저고 10월 달만 하더라도 민주당보다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정치 리스크도 장기화되면서 단기 유동성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에 말씀드린 거 결론부터 말씀드린 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은 3,800은 지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단기 저점 알려드렸고 이렇게 지수가 막혀 있을 때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강세장 속의 숨고르기 시장이다라고 일단 이 시장을 정의를 했고요. 추세는 여전히 상승 방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에는 지금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면 유동성 방어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FCF 증가율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고 하는데 FCF는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은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순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보다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과 국내를 나눠서 종목들을 선별해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S&P 500은 일라이 릴리 마이크론, 램 리서치 그리고 AI 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로봇 관련해서 보시면 AI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하나오션 외에 쭉 거론해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조선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좀 가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에이펙 이후에 단기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다라고 대신 SK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 그리고 해외의 함정 수주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성장은 구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탑픽이겠죠. 3분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13% 넘었는데 여기가 사실 해외는 40% 비중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 함정 마진이 25%가 돼서 영업이익률 단에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해외 함정 같은 경우에는 페루나 필리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루, 시마조선소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잠수함 LOI를 체결했는데 공동 건조하고 뭐 만드는 공동 개발하고 건조하는 의향서를 LOI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체결한 흐름도 있고 내척에 대해서 1차 물량 이런 부분도 건조 중이다라는 부분도 팩트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언급을 했는데 노르웨이 오늘 삼성중공업 약간 움직이죠. 말레이시아 선주와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내척을 계약한 그런 이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업은 펀더멘털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LNG 주문에 대해서 어느 쪽은 뭐 약하다, 어느 쪽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일단 SK증권의 그런 분석입니다. GT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GTT가 프랑스의 기업인데 회사인데 여기가 LNG 저장, 탱크 기술을 아주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LNG, 석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영하 163도 이런데 그 석유, 천연가스 이런 부분을 잘 새지 않게 저장해서 운반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GTT, 프랑스 기업이 이거를 독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K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GTT의 LNG, 저장 탱크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NG 한 대당 뭐 5% 정도의 뭐랄까요, 로열티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도 항상 갖고 가는 그런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TT 쪽에서 선박 수주가 얼마다라는 부분은 꽤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GTT에서 LNG 프로젝트 운반선 150척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앞서서 우리 K조선도 내년 LNG 100척 신조 발주를 전망한다라고 얘기해서 SK증권은 GTT 데이터상 LNG 주문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건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운임이 늘고 가격이 이제 뛰는 거죠.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대서양 쪽입니다. 대서양 노선에 LNG 용선료 하루 7만 달러, 올해 최고치라고 하는데 단기 운임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뛰고 있습니다. 겨울 난방철 수요 이런 뿐만 아니라 이집트 쪽 물류가 지연이 되면서 대서양 노선의 운임 가격이 늘고 있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해서 폴란드 쪽 이슈 보셔야 되는데 해군 잠수함 사업 이달 말 우선 협상자를 발표한대요. 여기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미중 정상회담 중국 조선 제재를 1년간 유예하겠다라는 이슈 있어서 또 긴장하실 수 있는데 SK증권에서는 발주를 이미 한국으로 했다. 이미 전환을 했다. 그래서 K조선사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니 해도 조선업이 좀 꺾였을 때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탑픽 전략은 말씀드렸으니까 앞서서 이 부분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오르고 있던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일단 1년 사이 한 60% 성장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네요. 근데 뭐니 해도 지금 자회사 쪽 그러니까 카카오 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피코마, 이건 일본의 웹툰, 카카오 웹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 선방을 했고 그리고 DA 턴어라운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DB증권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익률이 한 9% 정도 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톡비즈 광고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신규 피드나 동영상 지면이 확대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AI 생태계 확장에 따른 카카오의 변화, 전략적인 변화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증권사가 다수 있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AI 비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일단 카카오톡 전면 개통 9월에 했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서 10월은 AI 카나나를 출시를 했고요. 챗 GPT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200만 명 이상이 사용에 동의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카카오 앱이나 멜론이나 선물하기 톡 캘린더에 이어서 금융, 이건 이제 카카오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카카오티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점차적으로 AI 생태계 플랫폼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오늘 아침 카카오에 대해서 증권사 분석을 좀 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SK와 그리고 NH투자증권은 87,000원 목표 주가 제시를 하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본격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봤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SM, 양호한 실적 이런 부분 언급하면서 내년 AI 플랫폼 영향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개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을 했습니다.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DA 이 부분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였다고 하는데 디스플레이 광고 유의미하다라고 했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트래픽 성장 자신감 얘기했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그리고 AI 생태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하는데 AI 생태계에 대한 카카오의 느낌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신세계도 앞으로 이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아침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은 IBK 투자증권이 2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내년부터 펀더멘털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DB증권은 24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내년 실적이 기울기가 가파를 것이다. 그러니까 3분기 부합한 실적이었거든요. 4분기 넘어서 신세계는 내년 실적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더라고요. 키움증권도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백화점 중심으로 잘 되다 보니까 전사의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6만 원이 지금 밴드에서 가장 높은 걸로 보이는데 대신증권이고요. 목표 주가 유지했고 10월 백화점 성장률이 10% 상회했는데 4분기 쾌조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들. 신세계도 현대백화점만큼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주가적인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